안녕하세요.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떤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반드시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1961년인가요?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죠. 쿠데타하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각 기업들이 이제 박정희한테 선을 대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 선대는 최초의 작업이 어떤 거냐면 각 기업들이 박정희를 비롯한 그 군부 쿠데타 요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, 옛날에는 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아주 큰 그 접대거든요.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접대를 했어요. 자기 마누라 가족들 소개하고 뭐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걸 은근히 잘함 경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초대했는데, 그때 그 초대 받은 초대한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우리나라 그 석탄 산업의 아주 그 대부격인 초대 그 석탄공사 총재도 그 원 분이 계신데, 그분이 돌아가셨죠. 돌아가셨는데 뭐 하여튼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실명은 안 밝힐게요. 근데 그분도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박정희를 초대해야 되겠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, 박정희를. 집으로 초대했는데 박정희가 오자마자 뭐 집을 두리번 보고 막 이상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극진히 이제 음식을 해서 잘 대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접대를 하고 나는데, 나중에 이제 부르는 거예요. 주인장, 잠깐 얘기 좀 합시다. 예, 뭔데요? 하니까. 당신 이 집을 나한테 주면 어떻겠소? 이 사람은 이거 박정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초대했는데, 별안간 사는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하죠.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다간 기업이 거들나거든.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다간 이거 이제 박정희 서슬퍼런 무서운 권력인데 큰일 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못하고 이렇게 뭐 별 볼 일도 없는 이런 집을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들놈 공부방을 하나 조용한 데로 주려고 그러는데, 청와대에서 어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. 그래서 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니까, 이 집을 나한테 주시오. 그러면 내가 적당히 사례를 하리다. 근데 그 집이 이제 청와대하고 가깝고 그러니까, 안 준다고 했다가 이제 모가지가 나가게 생겼으니까,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, 알았습니다. 그래가지고, 집을 줬단 말이에요. 줬는데, 그 집이 이제 어떤 집이냐면, 바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안가죠. 그래서 강제로 이제 그 집을 뺏었는데, 그 집을 뺏어서 그게 박정희가 잘 된 게 없잖아요. 아들 박지만이를 거기서 공부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, 공부시켜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도 아니고,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안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예인들 데려다가 소위 성폭행하고 막 기생파티 하다가 김재규한테 이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하는 욕 먹어가면서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. 여러분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. 나도 욕심 안 부리려고 그러는데,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화를 불러요.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욕심 부리다가 거기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부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이어서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할게요.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. 지금 그 양반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5살인가 6살 우에 되시는 분이에요. 근데 이 양반이 형제들이 꽤 많아요. 제 생각에 한 5, 6 형제 되는 것 같은데, 형제들 자세히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양반이 집에서 이제
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. 아주 무지무지하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닐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남인데 장남이라도 어떻게 나가서 이불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서울을 왔어요. 나도 제가 이제 언제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을 내가 4일 동안 충남 서산에서부터 걸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뭐 굳이 걸어오는 것까지는 나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하여튼 내가 걸어서 가는 그 어떤 의지가 있어야 서울 가서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서울까지 걸어서 온 사람인데 나는 그 이제 죽음을 담보로 하고 죽기 살기를 이제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 형님은 걸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서울 와보니까 뭐 어떻게 취직할 길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지가 됐죠. 서울 오면 다 거지 돼요. 왜냐면 돈이 없고 먹을 거 없으면 거지지.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디 연탄 가게 옆에서 쓰러져서 잤어요. 그 양반이 내 생각에 초등학교 졸업을 그 정도 나니까 14살 정도 됐을 거예요. 안 돼, 그 정도 됐는데. 거기 15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, 거기서 연탄 가게에서 잤으니, 그 서울 시내 연탄 가게라는 게 옛날에 뭐 가게도 아니고, 이상한 데다 그 군대 포장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연탄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거기서 잤으니 그 사람 꼴이 말이 되겠어요? 그 시커멓고 난리죠. 이제 아침에 그 연탄 가게 주인이 이제 나와서, 그 당시는 이제 연탄 배달이 두 가지예요. 니아가로 연탄을 실어 날리는 거고, 좀 높은 데는 지게로 쳐서 날리는 거고. 그 당시 연탄을 다 떼니까. 그 연탄 가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포장에서 그 시커먼 그 강아지 같은 놈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 사람인지 연탄인지 모를 정도로 되는 놈이 하나 나왔거든요. 너 왜 여기서 자냐 하니까, 저 아저씨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. 갈 데가 없다고 왜 여기서 자면 되냐? 연탄 깨지 못 자라고. 그건 죄송해요. 그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이름이 이거 좀 갈 데 없다고 그러니까 딱하기도 하거든. 그러니까, 뭐 좀 쳐다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니까, 이 형님이, 아저씨요, 그 연탄 니아까 제가 뒤 밀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, 그리고 연탄 싸는 옆에서 저렇게 날마다 자고 그럴 테니까 저 밥만 좀 먹여주세요. 그러니까 연탄 가게 그 주인이 되게 힘들게 이제 연탄 배달하는데 그 밥만 먹여준다고 그러니까 밥을 뭐 그렇게 뭐 고기 반찬에 잘 먹일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뭐 먹여주면 되는 거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연탄 가게에 거기서 자고 이제 그 아저씨가 뭐 밥을 이만큼 이제 싸다 주면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연탄을 니아가를 뒤에서 이제 밀어다 주고 그리고 저 산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연탄을 또 그 아저씨하고 둘이 이제 지게다 몇 개씩 지어다 이제 집에다 배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놈이 연탄 가게, 그 형님이 연탄 가게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, 이제 연탄을 조금이라도 덜 배달하고 막 돈도 안 생기라고 그러니까 좀 힘 안 들는 뭐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형님은 이제 생각이 달라요.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탄가게 옆에를 그냥 깨끗이 쓸고 지도 그 연탄가게 옆에 어디 물 나오는 데가 있는지 거기서 이제 뭐 세수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냥 막 그 연탄 처음에는 연탄가게에서 쓸다가 그 다음날은 골목 이만큼 또 쓸다가 그 다음날은 그 골목에 통하는 그 이쪽 저쪽 그 사통팔달 골목마다 다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. 저 연탄가게 어떤 그 쬐끄만 놈이 하나 왔는데 웬 동네를 다 쓸고 다니지. 얼마나 웃겨. 사람들이 다 이제 다 한마디씩 하지. 야, 너 착하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 쓸면서, 이 집이, 어떤 사람이 사나, 어떤 집이 사나, 이제 그런 걸 보고 다녔는데, 한 집이 정말 그 큰 집이 있는데, 큰 집에 그 연탄, 빗자루 들고 이제 쓸다 보니까, 문 앞에가 그 경찰이 하나 서 있거든? 총 메고. 그래서 그 집이 뭐 하는 집인가 이제 물어봤어. 그 연탄 주인 아저씨가 물어보니까. 막 그 양반이 그 장관네 집이야. 그 상공부 장관네 집이야.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, 상공부 장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.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다른 골목은 하여튼 둘째 치고 그 집 상공부 장관 옆에 가서 그 집만 열심히 쓸었어. 아주 깨끗하게. 날마다 그렇게 쓸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차가 이제 와가지고 상공부 장관을 태우고 가는데
경찰이 막 경계를 탁 붙이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장관 출근을 대충 가서 거기서 열심히 쓸고 다니는 거예요. 장관이 가다를 만다를. 그리고 괜히 정관한테 이제 인사하고, 딴 사람 인사하면 저도 같이 인사하고. 그렇게 해서 한 1년, 2년을 이거 쓰려는데, 그 상무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그 희한하거든요. 이 면탄 가게에서 배달하는 놈이라고 그러는데, 저놈이 그냥 남의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다 쓸고 그러는데, 겨울 같은 데는 눈 오면 아주 서울 시내 그 지저분하잖아요. 그 눈까지 다 치워주는 거예요. 그 장관의 집 앞에 와서. 그러니까 하도 그 신기해서 어느 날은 차를 타려고 하다가, 야, 이제 인사하니까, 야, 너 알면서 물어본 거야. 어디서 사냐? 예, 저기 연탄 가게 옆에서 저기 연탄 그 배달하는 데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요. 그래, 너 착하다. 예, 아니요, 제가 뭐 이렇게 다 쓸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그렇게 며칠 이제 안면을 터놨어요. 터놓고 나중에 이놈이 이제 그 상무장관이 출근할 때 딱 갔어. 일부러 시간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때는 절을 더 큰 절을. 안녕하세요. 이제 저는 장관님 저 하나 도와줄 거 뭐 도움을 청할 거 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장관이 우리 동생 뭘 도와줘? 아 제가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연탄 가게를 하나 내주면 연탄 가게에 하나 하면 제가 그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장관님한테 제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보답할 테니까 연탄 가게 좀 하나 하게 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장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황당해. 어린 놈이 뭐 연탄 가게를 한다?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. 너희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? 연탄 가게 뭐 전화번호 적어줬어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어요. 얘는 보고 들어오라고.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장관실에 갔어. 갔더니 비서가 이제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연탄 가게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연탄 가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물어보더래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탄 가게가 허가제였어요. 연탄 파동이 하도 나고 그러니까 허가 없는 사람은 연탄 장사를 못했어. 그 연탄 가게가 지금 허가제인데 허가를 좀 어떻게 받게 해주시고 또 연탄 가게만 있으면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공짜로 줍니다. 그러니까 연탄 가게를 하나 어떻게 얻어주면 제가 이제 그 연탄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갚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장관님께서 그렇게 좀 주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비서가 생각하니까 참 황당하거든. 그래서 너희 연탄 공급받는 데가 어디냐. 그래서 어디 이제 그 연탄 공장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어. 거기서 한다고. 그러니까 이제 장관실에서 연탄 공장 그 공장장 보고 좀 장관실에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연탄 공장장이 이게 뭐 비상 걸렸죠. 그 옛날엔 그 장관이 오라고 그러면 그 공장 생사가 그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막 벌벌 떨어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장관실에 갔어. 그러니까 너희 당신네 연탄 가게 당신네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공급해주는 어떤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에 그 연탄 배달하는 아이가 연탄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당신네 그 아이 보니까 상당히 부지런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당신네 회사에서 가게를 하나 얻어주고 당신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전세면 전세 얻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내가 어떻게 장관실에서 이제 내줄 테니까 왜 걔한테 연탄을 그렇게 해서 공급해주면 걔가 연탄을 팔아서 열심히 돈을 갚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냐? 그러니까 그냥 그 공장장이 이거 뭐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갔다가 그러니까 그거 문제 없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불러다가 그 형님을 불러다가 물어봤어. 너 연탄 가게를 어디다 하고 싶으냐?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큰 데다 해야지 시전된 필요 없지. 그래서 전 종로 청진동에다 하겠습니다. 왜 청진동에다 하냐니까 당시에 청진동이 대한민국 연탄을 최고 많이 소비하는데요. 왜 그러냐면 청진동에 쭉 해장국집이 있는데 그 해장국집에 연탄을 막 수십 개 펴놓고 집집마다 그 해장국을 끓이거든. 그러니까 연탄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종로 청진동이야. 이 청진동에다가 허가를 하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탄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갚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결국은 종로 청진동에다 연탄 가게를 내줬죠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.